안녕하세요, 이준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축 URL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제에 대해서 먼저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단축 URL 서비스의 요구사항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들도 이 요구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을 간단히 확인해 봤다면 실제로 단축 URL 서비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웹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고 개발자 도구로도 어떤 요청과 응답이 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된 걸 바탕으로 다음 영상에서는 단축 URL 서비스를 구현해 볼 겁니다. 단축 URL 서비스는 우선 여기 있는 이 비틀리라는 곳으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이 비틀리에서 로그인을 해야지 단축 URL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단축 URL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그인에서는 아마 구글 계정으로도 로그인을 할 수 있고 몇 가지 옵션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해서 들어오면 이 왼쪽 위에 Create New가 있습니다. 이걸 Create New를 눌러서 링크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 이 단축 URL을 입력해서 URL을 단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데스티네이션에는 단축시킬 URL을 입력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Create를 눌러주면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단 이 유튜브가 단축이 됐고요. 이 유튜브 말고도 여러분들이 몇 가지 단축을 해보세요. 자, 일단 이렇게 몇 개의 단축 URL들을 생성을 해봤는데 단축 URL들의 특징을 보면 이 뒤쪽에 42 HL HZP 이런 식으로 숫자랑 영어 대소문자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이 단축 URL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 단축 URL로 접속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단축 URL 하나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새로운 탭을 열고 이 개발자 도구를 엽니다. 이때 여기서 이 preserve log라는 요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 체크박스를 체크를 한 상태에서 접속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없이 접속을 하면은 이 페이지를 이동하기 전에 나와 있던 이 네트워크 관련된 로그들은 다 지워지고 새로운 페이지를 로딩할 때 나온 로그들만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축 URL을 사용해서 접속을 할 때 페이지가 이동하는 걸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기존의 페이지가 이동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응답을 주기 때문에 단축 URL 서비스가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선 이걸 반드시 체크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접속을 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축된 URL로 접속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동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청을 보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 첫 번째 요청이 우리가 조금 전에 입력했던 그 단축 URL에 해당하는 거죠. 보면 특징이 있는데 일단 이 웹브라우저에서 URL로 접속을 했기 때문에 get 요청입니다. 그리고 상태 코드, 응답 상태 코드는 301 moved permanently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갔을 때 좀 더 볼만한 건 이 로케이션 보면 응답 헤더죠. 리스폰스 헤더스에 로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www.naver.com 이 로케이션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웹브라우저가 지금 이 페이지로 접속을 했을 때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된다, 리다이렉트를 시켜야 된다라는 걸 판단을 했고 이 리다이렉트가 됐을 때 저 로케이션 헤더를 보고서 저기로 리다이렉트를 시켜주면 되겠구나라는 걸 아는 겁니다. 뭐 나머지는 여기서 딱히 중요하게 볼 건 없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301 리다이렉트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요청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로케이션 헤더에 나와 있는 대로 네이버로 요청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단축 URL 서비스를 만들 때는 301 리다이렉트 응답 코드를 주면서 응답 헤더에 해당하는 로케이션 헤더로 어디로 리다이렉트가 되어야 하는지를 지정해서 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생성하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이 단축 URL로 접속을 했을 때 리다이렉트 시켜주는 것까지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해서 이 단축 URL 서비스의 요구사항에 있던 이 단축 URL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API도 하나 생겨야 되는 겁니다. 총 이렇게 세 가지 API가 필요한 거죠. 자, 여기까지 단축 URL 서비스의 요구사항과 간단히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단축 URL 서비스를 실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